급식이 시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메뉴는 수요일에 나왔던 토마토 스파게티와 크림스프.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본 귀족 영예에 빙의해서 스프를 안에서 바깥으로 고상하게 떠먹었는데요. 나 옆에서 꼭 스프에 밥 말아 먹는 이상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저 스프에 밥 말아 먹는 놈들. 오늘의 교양만두는 스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가난한 한 마을에 웬 거지 한 명이 나타나서 광역 어그로를 시전했습니다. 내가 돌로 스프를 끓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어. 그리곤 커다란 솥에 돌을 넣고 끓이며 은근슬쩍 속삭였습니다. 여기 배추 넣으면 댕맛있는데.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 1, 입맛을 다시며 집에서 배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 거지 기세를 몰아 한 번 더 속삭였죠. 양파도 넣으면 더 맛돌인데. 거지의 탁월한 침샘 플러팅에 마을 사람들은 몇 번이고 집안의 재료를 탈탈 털어왔고요. 돌스프는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스프 특 적은 재료로 양을 불릴 수 있는 가성비 지리는 음식이다. 때문에 예로부터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 되곤 했는데요. 스프라는 말은 라틴어로 빵을 적시다 라는 뜻의 수파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과거 돈이 없는 유럽인들은 저렴한 빵을 사서 오래오래 두고 먹었는데 그럼 빵이 딱딱해져서 앞니빨 버루. 이걸 씹어먹기 편하게 물에 적시거나 끓여 먹었던 거고요. 이게 초기 스프의 모습이었던 거죠. 스프는 손쉬운 조리법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18세기 프랑스 농민들은 양파가 빨리 자라고 저렴하다며 양파 스프를 줄기차게 먹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파르타인들은 오직 영양의 몰빵, 맛은 1도 없는 거무죽죽한 선지 스프를 매일 먹었답니다. 돼지피를 끓여 고기 몇 덩이 넣고 식초로 간을 했다는데 이걸 본 아테네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휴, 쟤네가 저런 걸 먹으니까 죽고 싶어서 막 싸우는구나. 의외의 소시지 덕후인 핀란드는 소시지로 스프를 만들어 먹는데요. 이게 얼마나 백맛이냐면 1939년 발발한 소련 핀란드 전쟁. 굶주림에 시달리던 소련군들은 기가 막힌 냄새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의 정체는 소시지 스프. 소련군들은 정줄 놓고 먹방을 시작했는데 이곳 핀란드군 막사 아니었습니다. 망했다. 1980에서 1990년대 우리나라 힙스터들의 데이트 성지가 있었습니다. 양식집. 양식집 가면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수프가 먼저 나오죠. 아니 근데 가난한 서민의 음식이었던 수프가 어떻게 고급 양식집에 나오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1766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최초의 레스토랑이 개업하면서부터입니다. 레스토랑은 회복하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레스토레에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밑값 지대로 했던 레스토랑. 진하게 우린 고기 국물에 빵가루와 고기를 넣은 스프를 판매했습니다. 주요 손님은 1. 몸이 아파서 일반식을 못 먹는 여행객. 2. 나약한 위장의 소유자. 심지어 광고 멘트마저 타깃층이 명확했죠. 소화가 부담스러운 자들아 모두 내게 오라. 기운을 차리게 해주리라. 그로부터 몇 년 후 프랑스 혁명과 함께 귀족 계급이 몰락. 귀족들의 저택에서 일하던 요리사들은 한순간에 백수가 돼버리는데요. 요리사들은 제2의 직업으로 한창 뜨고 있던 레스토랑을 줄줄이 개업했습니다. 본격 나가리 된 1급 셰프가 말해주는 고급 스프의 맛. 이들은 기존 레스토랑과의 차별화를 위해 스프와 함께 귀족들이 먹던 고급 요리를 함께 제공했고요. 이게 오늘날 코스 요리로 발전. 세계 곳곳에 퍼져서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 경양식당과 함께 들어왔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가정에서 닭뼈를 곰탕처럼 푹 고아 치킨 수프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 영향인지 미국에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베스트셀러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낯설었던 제목, 국내에선 외면받고 말았죠. 당연 한국 패치 오지게 해서 지친 영혼을 위한 삼계탕 정도는 됐어야. 1898년 미국의 캠벨사가 최초로 농축 스프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스프는 갖은 재료 다 때려놓고 2~3시간 정도 푹 끓여 만드는데 이 깡통 스프는 조리 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이 미친 간편함에 바쁜 미국인들은 환장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 간편 스프가 등장한 건 1970년대 초. 국내에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빵의 인기도가 슬슬 올라가던 때 이 상황을 유심히 보던 기업이 있었죠. 오뚜기. 빵은 스프랑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스프는 손이 많이 가고 헐 이거다. 그렇게 국내 최초 분말 스프의 탄생. 오뚜기는 이후로도 무려 50년이 넘도록 스프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반백년의 기록을 함께 보시죠. 과거 김밥을 스프에 찍어 먹은 다소 충격적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라떼 시절 스프의 대명사였던 오뚜기 분말 스프입니다. 아내와 첫 데이트했던 양식집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만들기 쉬워서 종종 해먹곤 하죠.
하지만 아무리 간단해도 냄비 앞에서 조리를 하는 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뚜기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되는 컵스프를 개발했는데요. 한 손에 들기 좋은 그립감에 빵을 적셔 먹는다는 스프의 어원을 따라 바삭한 크루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근본 있는 녀석이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근본 하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오뚜기는 초프리미엄 스프, 냉장 스프를 내놓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직접 돌리기만 하면 돼요. 워낙 고퀄이라 구독자들은 제가 직접 만든 줄 알더라고요. 히히. 자,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정도를 모르는 오뚜기는 또 한 번 스프를 진화시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프레스코, 상온에 보관이 가능하고 맛도 7가지나 되는데요. 제 픽은 헝가리안 비프 굴라시입니다. 헝가리판 육개장이라고 불릴 만큼 진하고 얼큰한 토마토 비프 스프인데요. 녀석 제가 좋아하는 건더기가 많군요. 헝가리에 안 가봤지만 여기가 헝가리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스프명가 오뚜기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스프로 우리를 놀라게 할 작정인가요? 아, 스프는 빵 찍어 먹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기 또 근본 밥 말아먹은 놈이 있네요. 아, 거 팀장님, 스프는 밥 말고 빵... 저는 스프에 밥 말아 먹어봤으니 여러분들은 오뚜기 스프의 김밥 어떠신지요? 교양만두였습니다.